자, 제가 그 플랫폼 사업 그리고 인터넷 기반 빅테크 사업자 등의 독점에 대해서 문제를 숱하게 제기했고, 우리 서포 15조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플랫폼 어플 사업자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결국은 공영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을 때도 다 장사해 먹고 다 배달시켜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거대한 플랫폼을 독점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장시켜서 크게 벌어먹으려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정권이 사실상 좌파 정권 386 정치인들은 이 오프라인 재벌, 삼성, LG 이런 데는 비판적이면서 온라인 재벌, 네이버, 카카오에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소리를 수백 번 하고 있습니다. 왜 온라인 재벌에는 우호적이냐? 오프라인 재벌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제한한다면 온라인 업종에도 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을 제한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부동산이나 택시나 이 식당 등에 이것들이 기어 들어오느냐. 이런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타다 택시 문제를 택시업계 말고 제가 제일 먼저 공론화했을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티 문제를 수도 없이 지적을 했어요. 자, 대선을 치르려니까 이런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당장은 몇몇 사람의 배달 노동자에게 혜택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오래 할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사람도 나중에 소모된 채 끝나버립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이런 문제들을 잘 지적을 했더만요. 요즘 배달 노동자 찬양하니 어쩌니 하는데 한 달에 31일을 12시간씩 일해도 보호법이 없다. 플랫폼에 종속된 22만 개의 일자리, 표준 계약서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이 들었을 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곧바로 수석이니 비서관인을 청와대에 내고 정권과 매우 가깝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금융부터 시작해서 손 안 대는 부분이 없이 커졌다. 그래서 거대하게 카카오가 계열사가 158개, 국내 118개, 해외에 40개가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꽃 배달, 간식 배달, 샐러드 배달까지 해오고 택시 카카오티로 택시의 유료 호출 서비스와 기사들 멤버십으로 돈을 뜯고 대리운전까지도 지금 개입을 했죠. 자, 이런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비난 여론이 들어서고 정부의 각종 부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의식해서 비로소 방치하고 있다가 압박을 하니까 이제 카카오티가 유료 호출을 폐지하고 택시 기사들에게 99,000원 받는 유료 멤버십을 39,000원으로 6만원 인하하고 대리운전 수수료를 인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면서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도 철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이 구글에 대해서 2074개 과징금을 부과해가지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만 강제하고 변형 OS가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데 대해서도 지금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징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와 어플과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이 손을 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포 15조가 2년도 더 전에 이런 이야기를 주장해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틀렸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그래서 결국 타다 택시를 퇴출시켰던 것처럼 카카오의 이런 못된 사업 행태에 대해서 손을 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김범수가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철수하는 척 하지만은 카카오 택시 블루는 그대로 두고 또 택시 기사들한테 유료 멤버십도 39,000원이나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웹툰 등 콘텐츠, 블록체인 등을 가지고 신사업을 해외에서 강화하겠다 말하지 세부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카카오페이라는 것을 갖다가 상장시켜서 또 수십조를 벌어먹으려다가 이 상장이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김범수가 골목 상권을 손 뗀다 이렇게 말하고 뭐 상생기금을 가지고 3천억을 조성한다 하지만은 업계에서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저도 쇼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재편을 하겠지만 지금 대선 시기라고 보고 잠깐 발을 뺐다가 또 기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기금을 가지고 공급자, 종사자 복지에 정진하겠다. 이런 거 해가지고요. 발표뿐이지 제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김범수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K큐버 홀딩스라는 이 지주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바꾸어 가겠다 말하고 주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만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철수, 택시 기사 멤버십을 99,000원에서 39,000원으로 인하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의 수수료를 20% 고정해서 0에서 20%로 조정 대리운전 사업자와 상생 방안 마련 그리고 택시 배차 확률 높이는 대신 콜비 받는 스마트 호출 폐지하겠다. 이걸 가지고 카카오가 골목 상권을 손댔다라고 말하며 카카오를 찬양하는 보도를 하고 자빠졌고 과거 성장 방식 버리고 마치 참여한다. 김범수가 이제 사업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고 백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웃기고 자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 개가 똥을 피하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카카오에게 금융 기능을 허락해주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주고 택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도록 사실상 해버리게 허용한 것도 이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결국은 이 카카오와 짜고 적당하게 수익이 크지 않은 부분에서 양보하는 척 쇼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고용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IT 수장을 만나서 채용문 열어달라 하는데 자, 네이버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문제면 네이버에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이버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카카오만 조지고 있는데 자, 네이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분야부터 네이버가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이버 페이부터 네이버 페이로 골목 상권하고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네이버 카카오페이 소상공인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3배가 높다.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기준으로 네이버 페이의 결제 수수료가 2.2%다. 카카오페이는 2%다. 카드사는 0.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영세 사업자의 사실상 결제 시스템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받아 먹고 있다. 출판업계는 카카오 네이버의 갑질을 주장하면서 출판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오늘 주장했어요. 갑질은 외국계 기업에 한정된 게 아니다. 그걸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 불공정 문제에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 출판협회는 카카오는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자사의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추가로 해준다는 이유로 유통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넘기고 있다. 우회적지 남용이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화라는 명목으로 영상화와 드라마의 해외 판권 등 2차 저작권마저 출판사나 작가로부터 강요하다시피 확보하고 있다. 또 웹소설의 기다리면 무료라는 마케팅의 전개로 인해 작가들의 작품이 무료로 서비스된다. 기다리면 무료로 인해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경쟁 플랫폼들도 무료로 제공하는 작품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또 카카오가 투자한 출판사와 투자하지 않은 출판사의 차별 대우도 있다. 그래서 네이버도 카카오에 비해 나은 게 없고 웹툰화를 명분으로 타 유통사에 유통 중인 원작 웹소설을 내려야 한다는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기는 마찬가지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플랫폼 규제가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타격이 클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플랫폼 규제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이버는 2011년부터 지남용 가능성을 가지고 공정위와 싸움을 벌이며 자정 노력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카카오가 벌이고 있는 게 네이버가 2013년에 골목 상권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이버는 8년 전부터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온라인 사업, 여행 플랫폼 사업 등을 접었고 오픈 마켓에서도 철수를 했죠. 자, 그러면서 뭐 자기들은 이런 걸 피해 가려고 노력을 해 왔지만은 최근에도 부동산 업계가 광고를 내고 네이버 등의 부동산 업계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규탄을 했죠. 근데 저는 이거 안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숱하게 이런 문제를 지적당했지만 정경유착을 강화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좀 덜해지면 또 장난을 치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듯이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도 욕을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뭘 좀 조심하는 척하고 사업에 철수하겠다 하지만 또 아마 내년에 대선이 끝나면 새 정권하고 그게 보수 정권이든 뭐 좌파 정권이든 딜을 칠 거라는 겁니다. 자, 여당은 카카오 김범수와 네이버 이해진을 국감의 정인으로 쪼아내서 또 쇼를 좀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국 이런 쪽에 나중에 용돈 때려내는 일밖에 더 하겠느냐. 고용부는 네이버 카카오를 불러 직장 내 갑질을 엄단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요, 지금 유서가 등장을 하고 갑질이 너무 심하다면서 문제가 지금 크게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런 네이버 카카오가 코너에 빠졌을 때 채용점 달라라고 하려고 이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수수료 부분에서는 카드사보다 3배 높게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들은 이런 독점 장난질과 또 주식 장난질을 멈추지 않을 거다. 결국은 또 정권을 타고 넘어갈 거다.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을 끊기 전에는 이 온라인 재벌들의 행태,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돼.